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4번 제어구조 2번째 시간이에요. 2번째 시간인데 4번째 제어구조 1시간에는 포문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그 포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문이 나왔는데요. 포문, 초기식이 있고요. 종료식이 있고 증감식이 있어요. 저번에 했던 게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기에 있는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수행하는 거는 이 초기식이에요. 초기식이 있는 다음에 종료식, 조건이 맞는지를 봐요. 조건이 맞는지를 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해요.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가요. 증감식으로 가서 하나를 증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하나를 감소를 해주든지 두 개를 감소해주든지 증감식에 따라서 증가나 감소를 해준 다음에 다시 종료식으로 가서 검사를 해요. 조건이 맞는다면 다시 수행을 하고요. 다시 증감식으로 가서 조건을 검사를 하고 다시 종료식 가서 검사를 하고 증감식에서 증가나 감소를 해주고 종료식에서 검사를 하고 문장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수행하는 건데요. 우선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포문의 특징이 있어요. 문장의 수행은 초기식 수행 후에 종료식의 조건을 검사하여 참인 경우 지정된 문장을 수행하고 증감식을 수행하게 된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풀어볼까요? 문장 수행은 어떻게 한대요? 처음에 초기식 수행했죠. 초기식 수행한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종료식 검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요. 참인 경우는 지정된 문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대요? 증감식을 수행을 한대죠. 자, 증감식의 단위는 어떻게 된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문자 처리나 숫자 처리, 기하학적인 증감도 가능하다. 필요가 없으면 하나 이상의 수식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초기치를 위에서 선언을 해주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세미콜론만 찍어주면 돼요. 앞에 i는 3이라는 이 문구를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어요. 매개 변수는 루프 내에서 변화할 수 있으며 초기식은 초기화 과정이 아니어도 된다. 여기에 있는 특징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려면 선을 그려야 되겠죠? 자, 우선 처음 한번 볼게요. i는 3이에요. i는 3이래요. 그런 다음에 조건을 보겠죠? i는 30보다 작냐? 작죠? 작으면 이 스테이트먼트, 이 문장을 수행을 해요. 자, 한번 수행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증감식으로 와요. i는 어떻게 한대요? i는 플러스는 3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이 문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건 뭘 뜻하는 거죠? i가 아까 3이 있었죠. 3하고 3을 더한 다음에 이 값을 i에다 넣어줘라. 그럼 i 값은 어떻게 되죠? 6이 되죠. 자, 6이 된 상태에서 i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6이 된 상태에서 i가 30보다 작냐? 작죠. 그러면 다시 스테이트먼트 2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행을 했죠. 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증감식으로 가야 되겠죠? 증감식으로 가면 i 값은 얼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6을 가지고 있었죠. 6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한대요? 더하기 3을 한대죠. 더하기 3을 해서 다시 넣어주니까 i는 뭐가 돼요? 9가 되죠. 9가 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i가 30보다 작냐? 작아요? 커요? 작죠. 그러면 스테이트먼트를 또 수행을 해요. 자, 그러면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증감식으로 가요. 또 3을 증가하게 되면 12가 되죠. 12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만족을 하나요? 만족하죠. 그러면 스테이트먼트 4를 수행을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증감식으로 가요. 증감식으로 가서 보니까 어때요? 또 3을 증가를 했죠. 그러면 15가 되겠죠. 15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i는 30보다 작냐? 작죠. 문장을 또 수행하겠네요. 그러면 5번째를 5번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증감식으로 가요. 또 3을 증가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18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i가 30보다 작을 때까지 만약에 30보다 커지게 되잖아요. 30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같아지면은 이 조건은 참이 아니에요. 왜냐면 i는 30보다 작을 때는 참이잖아요. 그럼 반대인 i가
3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거짓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는 참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돼요? 거짓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수행을 하다가 문장이 30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한번 포문을 볼까요? 밑에 있는 포문은 우리가 알았던 숫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문자 상수를 써줬어요. 자, A부터 G까지 문자 상수도 증가를 할 수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 문자를 증가해 줄 때 아스키 코드 값으로 증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언제까지? G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럼 G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을 하겠죠. 자, 다중 포문이 있어요. 다중이 포문이 있듯이 다중 포문이 있는데요. 이 다중 포문은 구구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루프가 실행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I 값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선은 선 그리기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편하다는 건요, 강의하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쓰게끔 만드는 게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자, 우선 I는 1이래요. 그러면 I는 뭐였죠? I는 1이래요. 자, I는 1 값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상태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내려오면은 J는 뭐래요? J는 또 1이래요. 자, J는 1이에요. 이 상태에서 조건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니까 J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하겠죠.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d 곱하기 표시 있고 %d 는 표시 있고 %d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럼 한번 볼까요? 이 %d에는 뭐가 대입이 돼요? 여기 보니까 I 값이 대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d에 I 값이 들어가니까 I는 뭐였어요? 1이었네요. 자, 그럼 J는요? 두 번째 %d에 대입이 되니까 곱하기 표시는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d, J 값은 뭐였어요? 1이었죠. 자, 1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는 표시가 있네요. 는 표시는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d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있는 I 곱하기 J가 이 %d에 맞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I 곱하기 J, 1 곱하기 1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값은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포문은 문장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밖에 있는 외부 포문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모두 다 포함을 해요. 하지만 안에 있는 포문은요, 블록이 없죠. 그러면 밑에 있는 프린트 F문만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J를 어디로 점프가 되냐면요. J 플러스로 점프가 돼요. 그러면 J가 얼마가 됐죠? J 값이 2가 됐어요. J 값이 2가 됐죠. 그 상태에서 프린트 F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I 값은 1이고 J 값은 2가 됐죠. 그 다음에 I 곱하기 J니까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줄 바꾸기 계획 문자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수행을 하고 났으니까 다시 증감식으로 갑니다. 증감식 J 뿔뿔로 갔어요. J 뿔뿔로 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J는 3이 되겠죠. J는 3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1 곱하기 3은 3.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주죠? 증감식이 증가를 하고 여기까지 봐줘야 되죠. 그러면 쭉 똑같은 형식으로 되다가 1 곱하기 어떻게 해줘요? 9죠. 9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9가 되면 마찬가지로 9를 출력을 해주고요. 출력을 해준 다음에 증감식으로 갔어요. 그럼 J값은 얼마가 돼요? 10이 되죠. 10이 돼서 조건을 봤더니 조건이 만족하지 않죠. 10은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포문을 빠져나오는 그 다음 포문에 가게 돼요. 그러면 1단을 다 찍고 나면 한 줄이 비어요. 한 줄이 빈 상태에서 그 밑에 줄에서 여기에 있는 블럭에 걸리죠. 블럭에 걸리면서 위에 있는 포문으로 갑니다. 위에 있는 포문으로 가는 순간 J는
증감식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I 값은 증감식. 그러면 I는 뿔뿔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I는 2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J는 9까지 증가를 해줬었고요. 그쵸? I가 2 값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블록문이 시작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J는 어떻게 돼요? J는 1이 된대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I가 2일 때 J는 1이 된대요. 그러면 출력문을 보니까요. I는 뭐죠? 2가 됐어요. 밑에 줄로 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다 서술을 해볼게요. 밑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2 곱하기 어떻게 돼요? I 값은 2고요. J는 뭐예요? 처음에는 1이죠. 그리고 공식이 I 곱하기 J니까요.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위에 있는 포문으로 가니까 여기에 있는 증감식 J가 2가 됐네요. J가 2가 됐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엔 또 어떻게 가죠? 이 위에 있는 포문으로 가져요. 그럼 증감식에서 J 값을 봐야 되겠죠? J는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해줘요. 언제까지? J가 9일 때까지. 그러면 2 곱하기 9까지 해서 값이 나왔겠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J가 10이라는 값을 가지는 순간 이 문장을 빠져나와서 프린트 F 역슬래시 N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위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I 값은 또 어떻게 되죠? I 값은 3이 돼요. J는요, 같은 방식으로 J는 또 1부터 9까지 수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J는 9까지 또 쭉 수행을 하고 I가 9값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J는 1부터 9까지의 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9구단을 한 줄에 한 단씩에서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찍히게 돼요. 그리고 단위 바뀔 때마다 개행을 해주겠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제가 설명하는 걸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while문을 볼게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요. 포문하고는 똑같은 구조로 돌아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먼저 봐줘요. 조건을 검사한 결과가 어느 동안이면 참인 동안에만 반복을 해요. 포문도 물론 참인 동안에만 반복을 해줬죠. while문도 마찬가지로 참인 동안에는 반복을 해주고요. 거짓이면 빠져나오게 돼요. 거짓이면 블록을 벗어난다. while문의 특성을 보면은요. 조건이 참인 동안은 명령문이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 최초의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 while문은요. 조건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최초의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대요? 한 번도 수행되지 않는다. while문의 특성이고요. 자, 예제 프로그램이에요. 예제 프로그램인데 while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정수형 변수 sum하고 i를 선언해 줬어요. 초기치를 줬네요. sum에는 뭘 줬죠? 0을 주고요. i에는 뭘 줬어요? 1일 값을 줬죠. 그러면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을 먼저 봐준다고 했어요. 선언해 주는 게 아니라 봐주는 거죠. i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죠? 작거나 같으면 어떡하죠? 밑에 있는 블럭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푼다면 어떻게 풀어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sum은 sum 플러스 i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sum은 sum 플러스 i나 sum 플러스는 i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sum에 i에 어떤 값이 있었죠? 1이 있었죠. 1을 sum에다가 더한대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한번 볼까요? sum은 처음에 0이 있었죠. 그리고 sum은 0이 있고 i는 뭐였어요? 1이죠. 그러면 0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어디에다 넣는데요? sum에다 넣는데죠. 그러면 sum은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를 수행하고 났을 때 sum은 1이 됩니다. 1이 됐어요. 그
그 다음에 I 값을 증가했네요. I 값을 증가했죠. I 값을 증가하니까 I는 아까 1이었죠. 근데 지금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가요. 조건식으로 가서 2가 10보다 작거나 같냐? 맞죠? 작거나 같으면 밑에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값에다가 2를 더하게 돼요. 지금 썸에다 2를 또 더하게 되죠. 그러면 썸의 값은 얼마가 남겠어요? 3이 남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I 값을 증가시켜요. 하나를 증가하니까 뭐가 되죠? 3이 되죠. 3이 된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3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1 플러스 2 플러스 한 데다가 또 3 값을 더하게 되죠. 물론 여기에다가 다시 쓴다면 여기에다가 3을 그냥 더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썸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그러면 I 값을 또 증가하니까 4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같은 형태로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물론 코딩을 해서 컴파일도 해야 되지만요. 이 while문이나 for문이나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컴퓨터로 돌려보고 머릿속으로 이 루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르면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는 이 앞에 있는 거는요. 그냥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이 더해지는 과정을 미리 예상해서 문자열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결과값은요. 모르죠. 모르니까 %d 데이터 변환 코드를 넣었죠. 썸이 %d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부터 10을 더한 효과인 55가 출력이 되겠죠. 자, 두 while문을 보겠습니다. for문 배우고 while문을 외웠어요. 두 while문은요. 두 문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해요. 문장을 실행했죠. 실행을 한 다음에 조건을 봐요. 조건을 봐서 조건이 만족을 하면 다시 이 루프 안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참인 동안에만 수행을 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 블록을 벗어나요. 두 while문의 특징은요. 조건이 참인 동안에 반복문을 반복 처리한다. 명령문을 반복 처리한다. 최소한의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자, 최소한의 명령문을 한 번 실행한다.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거짓일 경우에는 한 번도 수행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한 번은 수행을 해요. 한번 예제를 볼까요? 자, 예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썸은 0, i는 1로 나왔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어떤 루프로 들어가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썸이라는 변수가 있고 i라는 변수가 있어요. 썸이라는 변수는 처음에 0값을 가졌고요. i는 1값을 가졌어요. 썸은 0값을 가졌고요. i는 어떤 값을 가졌다고요? 1값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풀었을 때 어떤 효과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빨리 써보겠습니다. 썸은 썸 플러스 i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무조건 조건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한 번은 수행을 해요. 자, 썸에다가 i 값을 더한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 값을 더하겠죠. 1을 더한 상태에서 i를 증가시켜요. i를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2가 된 상태에서 내려와요. i는 10보다 작거나 같냐? 만족하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렇지만 여기 초기 값이 만약에 11이었어요. 11이었다면 while문은 여기까지 수행을 한 다음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프린트문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rintf문에서는 11이 출력이 되겠죠. 조건문이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여기서 i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i가 11이라면 두 문에서 와요. 그래서 두 문에서 썸은 0이었죠. 0에다 11을 더해서 다시 썸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썸은 무슨 값을 가지고 있죠? 1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i는요. 하나를 증가하니까 12라는 값을 갖겠죠. 그 상태에서 while문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i가 10보다 작거나 같냐? i는 12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프린트문은 어떻게 돼요? 썸에는 11이 찍히겠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어때요? 에러가 나진 않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로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기치 값을 잘못 줌으로 인해서요. 자, 그러면 에러가 나온 것은 배제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i가 2가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썸에다가 또 i를 더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2를 더해요. 2를 더한 상태에서 i 값이 하나가 증가가 되네요. 그러면 i는 3이 되겠죠. 3이 된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i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썸은 또 여기다가 i 값을 더하겠죠. i는 얼마가 됐죠? 3이 됐죠. 썸에다가 또 3을 더하게 돼요. 3을 더한 상태에서 조건을 봐요. 조건을 만족하니 여기서 i 증가해 주는 걸 안 했네요. 자, 4를 증가하고 조건 만족하는지 봐서 위로 가서 계속 이런 형태대로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수행을 계속해요. i 값이 10일 때까지 수행을 해서 썸에다가 1부터 10까지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썸 값을 출력하면 똑같이 55가 출력이 되겠죠. 자, 컨티뉴 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브레이크 문이 나왔죠. 브레이크 문하고는 달리 컨티뉴 문은요. while이나 do while이나 for 문 같은 루프에서만 쓰이고요.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일부의 명령을 어떠고 싶으면요. 건너뛰어 조건식을 확인하고 다시 루프를 반복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i가 1이란 값을 처음에 갖고 있고요. TOT는 0이에요. i가 1인 상태에서 조건을 봤어요. 20보다 작거나 같나? 만족을 하죠. 만족을 하면 밑으로 내려오겠네요. 자, i를 1이죠. 1을 2로 나눴어요. 나눈 나머지 연산이죠. 나머지 연산이면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몫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라고 같죠? 2라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i를 하나를 증가하래요. i를 하나 증가하랬는데 말로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루프를 돌려볼까요? 처음에 i는 1이고요. 자, TOT는 뭐예요? 0이죠. 이 상태에서 내려왔어요. i가 1인데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1이죠. 1인 상태면 i 값만 증가를 시키래요. i 값만 증가시키니까 i는 2가 되죠. 2가 된 상태에서 컨티뉴 문을 만났잖아요. 컨티뉴 문을 만나면요. 여기 if 문을 보면 참일 경우에는 여기 블록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 거짓일 때는 TOT 이 더하는 문장을 사용을 해요. 그죠? 누적시키는 문장을 사용하는데 컨티뉴 문은 여기를 건너뛰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컨티뉴 문을 만나게 되면 while 문 위로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왔어요. i가 20보다 작거나 같냐? 어때요? 맞아요? 맞죠? 그럼 내려왔어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뭐죠? 0이죠. 몫은 1이고요. 자, 그러면 참이지 않기 때문에 else 문을 수행해줘요. TOT는 이거는 어떤 문장이라고 했죠? TOT는 TOT 플러스 I 뿔뿔이에요. 그러면 이거 후위 연산자죠. 우선 치환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TOT는 얼마였죠? 0에다가 아까 I 뿔뿔을 하기 전에 I 값, 이 값이죠. 이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0에다가 이 값을 더하겠죠. 더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더하고 i를 하나를 증가시켜요. 그럼 i는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3인 상태에서 다 수행을 하고 나면 이쪽에서도 while문으로 갑니다. while문으로 가고 나면은요. i가 3은 20보다 작거나 같냐? 만족하죠. 만족하면 내려와요. 3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죠? 1이 되죠. 같으면 어떻게 하래요? TOT에는 누적을 안 시키고 i 값만 하나를 증가시키네요. 자, i 값만 하나를 증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컨티뉴 문을 만나니까 다시 while 문으로 가요. 그러면 4가 20보다 작거나 같냐? 맞죠? 맞아요. 그러면 i를 4를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0이죠. 조건이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TOT에 내려와요.
TOT에 내려와서 I 값을 더해줘요. 그러면 이 상태에다가 I 값을 더해주니까 4를 더해주겠죠. 4를 더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I 값을 증가시키래요. 5로 됐어요. 5로 된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이니까 조건이 만족하죠. 조건이 만족하는 상태에서 내려오니까 나머지가 1이에요. 같죠? 같으면 I 뿔뿔 I 값만 증가를 시켜요. I 값이 6이 되죠? 그럼 컨티뉴문에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자, 2일 때 더해주고 4일 때 더해주고 6일 때 더해주겠죠? 언제까지? 20일 때까지. 한번 이거를 쭉 보니까 이거는 1부터 20까지 수가 있을 때 짝수만 더해줘서 토탈을 뽑아주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행 결과는 110인데 이거는 이렇게 쭉 실행을 시켜줘서 더한 값이에요. 20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해봐도 좋지만요. 그냥 루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두시고요. 컴파일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걸로